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12월 16일. 영상을 찍은 지가 10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또 되게 큰 폭으로 박스가 움직였네요. 제가 요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요때 당시에 추세가 살아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동보다 더 큰 조정 파동이 하나 나와서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매매 중이라 가지고 좀 알람이 좀 울리네요. 근데 안 나오고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좀 강한 조정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고, 앞에 원투원투도 있고 있어서 혹시나 한 번 더 나와도 한 번 나올지 두 번 나올지 모르지만 4호가 나와서 파동을 마무리할 줄 알았어요. 5가지 파동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ABC로 끝나버렸죠. 조정 파동으로 끝났어요. 조정 파동 끝나고 강한하라 그랬는데 이 시작점을 하회했기 때문에 올라간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컨펌이 나버렸어요. 조정이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 당시 제가 저는 저녁 9시마다 그 365일 맨날 라이브를 하니까 관점을 항상 그대로 얘기해 드렸는데, 요때 시장 찍을 때는 올라가면 숏을 치겠다 했는데 숏을 못 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숏을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숏을 못 쳤었고, 일자로 빠질 때도 전혀 매매를 못 했어요. 그냥 왜냐면 쑥 빠져버려가지고 전혀 대응을 못 했어요. 올라갈 줄 알고 올라가면 숏 칠게요 그랬었거든요. 그랬었고, 요거 라이브 할 때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난 새벽에, 강한 하락 이후 강한 반등을 했어요. 이때 계엄령 터지고 알트코인 개방 나고 이상한 짓 막 하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세가지 파동으로 하혈했기 때문에 이건 조정으로 큰 났어요. 그럼 경우수는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한 어떤 박스를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냐. 그럼 이게 수렴 이후 상승을 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이 하단까지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라갈 거냐. 두 가지 나눠진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크지 않고 좀 낮게 비비면서 4호 같은 형태를 띄웠다 그러면 올라와서 큰 하락도, 세 가지 조정인 파동일 수도 있지만 큰 하락도 가능한데, 반등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 걸 보고 이때부터는 얘기했던 게 이 관점 그대로 갈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박스가 나와서 제가 1번 박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박스, 여기까지 내려가는 2번 박스로 만들지는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이 깊었다는 자체가 큰 하락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1번 박스와 2번 박스 두 가지 나올 거 계산해서 1번 박스에 618 내려오는 여기에서는 1차 현물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는 2차 현물 매수를 하고, 선물하는 사람들은 이 박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스윙을 하시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비중 적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레버리지를 아무리 낮게 쓰더라도 박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물하는 사람들은 좀 매매하기 좀 힘든 장일 것 같다.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르고 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더라도 손절을 가져가는 전략을 쓰자, 이렇게 제가 매매 계획을 짰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여러 가지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헷갈렸던 게, 여기 제가 올라갈 거 계속 맨간쯤에 올라가는 걸 얘기했었잖아. 여기서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니까 롱 포지션 매매를 가져가되 포지션 어떻게 잡을지 보자. 선물이 불리하다. 왜냐면 박스가 너무 크다. 11% 10,000불짜리 박스이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막연히 모으기가 너무 조금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현물로 하긴 대응하기 좀 좋은데 선물이 좀 빡세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도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격폭이 너무 크고 너무 무지성으로 움직이고 몇천 불을 순식간에 올렸다 내렸다 너무 반복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짧게 그냥 단타만 쳤었죠, 저는. 그렇게 했었고, 수렴 이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했던 거는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이다. 맨간점 롱으로 가져가되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을 때는 이런 플랫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승을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침 일어나니까 올라갔더라고요. 아침 올라가고 어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여기서 숏을 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파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 나오더라도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올려드리고, 저는 숏을 치면서 세 가지 파동에 익절하고 나올 것 같다고 여기서 반익절하고 여기다 익절을 걸어놓고 잤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3만 D까지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든 생각했는데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롱 포지션을 잡기가 좀 불리했었어요. 손절가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면 여기 엔딩 각이 나오니까 엔딩에서 다시 숏각을 보든가 아니면 비비했을 때 다시 농각을 보든가 하자 했는데, 지금은 또 애매하네요. 올라가는 파동이 다 조정 파동이죠. 세 가지 조정 형태로 띄고 올라가고 있죠. 엔딩이 지금 끝난 건지 좀 더 남은 건지가 여기 좀 애매해요.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남아 보일 수도 있고 끝났다고 이게 두 가지 다 나눠지는데, 캔들로 봤을 때 좀 애매해요. 캔들로 봤을 때 4시 한번 음봉이 안 떴지만 엄청난 긴 꼬리를 만들면서 꺾었죠. 근데 추세가 찢어졌어요.
다이버스 하락 다이버스가 걸렸던 거 찢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큰 음봉이 떴는지 이게 제가 지금 헷갈려요. 얘도 음봉이 뜨고 장각 캔들이 뜨면서 세 가지 조정 파동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세 가지 조정은 조정이에요. 아니 이거 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투 원투 쓰리로 뭐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 추세가 살아있어요. 지금 다이버전스도 없고 하락 다이버전스도 없는데 캔들이 왜 이런 캔들이 뜨는지 이게 저를 되게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런 디맨드 존에서 좀 서포트 받을 거라고 아침에 올려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이후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건지, 한 번 더 떨어갈지 움직임이 나올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1파와 4파가 간섭되는 다이거널 형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복합 조정이 다이거널인지 좀 각이 조금 애매해서, 이 세 가지 파동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 생각했던 거는, 고점이 나왔을 엔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엔딩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런 엔딩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가 계속 걸리면서 추세를 계속 꺾고 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저점과 고점은 높아지는데 채널을 형성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엔딩 다이거널이죠. 3, 3, 3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엔딩 다이거널로 여기서 끝나고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특히 이런 트렌드라 요거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될 거예요. 이 트렌드가 깨졌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요런 메인 트렌드 라인이 깨졌을 때는 당연히 큰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끝인지 조금 남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그럼 좀 잡아버리면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추세가 이거를 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4시간 봉 보시면 추세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빨리 꺾어서 음봉을 마감해서 꺾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꺾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받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 이런 힙서를 주고 빠질 수도 있지만 엔딩을 마무리 짓고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받쳤을 때는 여기서 한 10,000불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엔딩이 아니라 이게 리딩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섣불리 숏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숏을 잡으려면 차라리 쭉 빠진 거 보고 여기서 숏을 잡아 손질을 갖고 제한된 손질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되고요. 여기서 숏을 잡더라도 손질을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캔들을 봤을 때는 음봉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일봉상에도 하락 다이버스가 계속 뜨면서 오늘 만약에 18시간 남았지만 음봉 마감으로 일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거래량 줄어들면서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세 가지 엔딩 다이거널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추세가 좀 살아있죠. 이 시간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하니까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선물하는 입장이었어요. 1번 박스에서 비비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2번 디맨드 존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비비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이렇게 일단 올라갈 걸 먼저 보고 있는데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요 트렌드 라인 강한 트렌드 라인 요 하단 트렌드를 깨면서 아래로 꽂힌다 그러면 이게 엔딩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돼요.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내려왔을 때 좀 더 추매하는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덤비는 건 좋은데 좀 비중을 낮게 그다음에 손절을 가져가서 손익비를 만들어내야겠죠. 손절이 이만큼 입절이 이만을 가져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뭐 막연하게 이게 엔딩이야 모으면 돼.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커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래 초과 나기 전까지 조금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여전히 조금 알트 장세가 좀 이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요때부터 알트가 이상하게 안 올라가네요. 요때까지는 알트가 괜찮았는데 요 하락부터 시작해서 비트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가 도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가 반대로 가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알트가 빠지는 알트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보시면 알트가 요때 비트가 올라와서 지금 현재 비트가 여기 있는데 오늘 슈팅 나와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전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비트가 어떤 조정해서 알트 쪽으로 도미를 뺀다. 도미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오랜만에 비트가 올라가는데 0.5%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0.4%로 도미를 가져가니까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미너스가 빠지면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고점 비트처럼 키 맞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나온지를 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익절해서 주머니에 돈을 넣을 건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 여기서 이게 리딩이라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 복합 조정이라 그러면 여기서 비비겠죠. 복합 조정 Y가 떨어지든 박스가 만들어지든 그래서 요 박스 1번 박스와 2번 박스에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내려가는 거 큰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선물하는 사람들은 숏 포지션은
손익배 때문에 덤빌 수는 있지만, 그 변곡 캔들이 많이 떴으니까 덤빌 수도 있지만, 손을 가져가셔야 된다. 올라갔을 때, 10,000불, 20,000불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트렌드 상단과 트렌드 하단이 메인 채널이 될 거다. 이 세 가지 파동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엔딩 다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엔딩 끝인지 아닌 끝인지는 추세가 살아있어서 좀 헷갈린다. 캔들적으로는 변곡 캔들이 떴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더 보면서 이 근사치에서 차트를 돌리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요 하단, 요런 특히 아마 엔딩이 끝났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요걸 보시는 게 더 여기까지 너무 멀고요. 요거 시작 파동 여기를 하야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트렌드를 깨고 내렸을 때 한번 잘 보자고요. 요거 보시면서 현물하신 분들은 좀 높하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요거 보고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나머지는 트레이드 스탑을 끌고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엔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줄 거예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줄 건데 저는 두 가지로 가져간다 했죠. 메인 관점을. 저는 여기 이 파동이 이런 1, 2, 3, 4, 5로 올라간다가 현재 저의 메인 관점이에요.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파가 종결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1, 2, 3, 4, 5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현재 저의 1번 메인 관점이에요. 5파가 엔딩으로 이게 3-5인지 5가 다 나온지가 요건 좀 저도 좀 헷갈려요. 4파 치고 뭔가 조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가 한번 피날레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일단 저의 메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서브 관점 같은 경우는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이게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이게 1인 거죠. 1, 2, 3, 4, 5. 이게 이 4, 5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서브 시나리오라 했죠. 요건 서브 시나리오. 그럼 여기 3파 진행 중이니까 이 3-1이 끝나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여기까지 주겠죠. 3-1이니까 여기까지 줄 가능성보다 여기까지 줄 가능성을 더 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받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게 3-3이니까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똑같아요. 조정을 주는 거 똑같아요. 메인 관점인 5파가 끝나고 조정을 줄 거야. 이거랑 그다음에 3-1로 조정을 줄 거야. 그리고 조정을 똑같이 줘요. 근데 다른 거는 5파가 끝났다 그럼 조정을 여기까지 줄 거예요. 또는 이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될 거죠.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주식도 다 찾아보세요. 자빠진 일성 다 잡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엄청난 큰 하락을 할 건지와 만약에 3-1이라 그러면 당연히 1보다 2가 이 정도 여기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한 0나 618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618 정도까지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다른 거야. 깊게 주냐 안 주냐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을 줄 거다는 거는 공동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평단 좋지 않은 구대기 평단 이런 데서 많이 사신 분들은 알트코인은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반 이상은 수익을 가져가셔서 트레이딩 스탑을 올리면서 트레이딩 스탑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알트코인 차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스탑을 이런 데로 올리는 거야. 내려왔을 때 다시 사더라도 올라가는 걸 베팅하는 거죠. 트레이딩 스탑을 해서 이만큼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거야.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저는 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5인지 이게 5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엔딩처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딩이 끝날 건지 엔딩으로 만들어서 거래량 전혀 없어지면서 하락할 건지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연장으로 여기 특히 채널을 돌파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채널을 돌파했는데 휩서로 급하게 하락하지 않고 여기를 받쳐. 이걸 받쳐. 이거 받쳤을 땐 돌파롱을 치셔야 돼요. 올라갔을 때는 숏 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숏을 혹시나 치더라도 손절을 무조건 제한시켜야 됩니다. 항상 손절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10,000불 정도 추가적인 수익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좀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나올 것 같고요. 연장이 나올지 조정이 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보다는 조정에 대해서 좀 베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조정을 줬을 때 이런 데서 비빈다든지 또는 이런 데서 비볐을 때 알트 쪽으로 돈이 넘어간다 그러면 알트가 좀 3파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알트가 고점을 살짝 높였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지금 여기 있잖아. 비트 키 맞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알트코인 상승했던 예를 들어 최근에 올라갔던 좀 힘 좋았던 녀석도 있죠. 에이다나 이런 애들처럼 이게 세 가지 ABC가 아니라 3파처럼 좀 더 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못해도 이런 데까지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XRP도 마찬가지고. 4호가 나와서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최근에 힘 좋았던 녀석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BCN 이런 애들처럼 1이 나고 이거 3이 나왔으면 4가 나왔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남았을 것 같아. 조정 똑같이 줄 것 같아. 조정을 주는데 이런 데서 비비는 조정 알트코인 같은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 2, 3로 크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진짜 ABC로 조정이 끝난다 그러면 시즌 종료야. 비트코인 시즌 종료해 그냥 이거. 그리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야 그냥.
이게 아까 5파가 끝난 거야. 3-5도 아니고 시즌 종료로 끝내 시즌 종료되는 거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알트코인 어디 갈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 갈지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가 좀 더 상승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뭐 비비고 1, 2월 달쯤에 하락을 해서 조정을 좀 주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비트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한번 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나눠지는 거야. 무조건 여기를 안 깨고 1, 2, 3, 4, 5로 요 4에 알트가 미친 듯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내년 1분기 쪽에. 내년 1분기 쪽에 요 4에 알트가 미친 듯이 상승해야 돼요. 그리고 비트가 올라가서 피날레를 마무리 짓고 시즌을 종료시켜야지. 요게 가장 이쁜 매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 올라갔을 때 요 받치고 올라가는 거 계속 연장 나오는 거. 요게 나올지 조정을 줄지 모르겠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조정 엄청 막 예를 고점 대비 알트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50%, 60%, 많으면 70%까지 뭐 고점 대비 빠질 거야 아마.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거는 이런 데 잡으신 분들 말고 이런 데 잡으신 분들은 저는 반이짜리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반 이상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또는 완이짜리 할 것 같아요. 이까지 가면 어떡해요? 그건 뭐 손색 상황이죠 뭐. 저는 항상 안전한 걸 선택하는 거니까. 관점이 우리가 일로 갈지 솔직히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이거를?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엔딩감을 만들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계속 조정 파동 올라가니까 엔딩감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엔딩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좀 하락을 할 거 아니야. 4파를 만들고 5파를 만들어줄지 큰 하락을 할지 또는 더 큰 하락을 할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정답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디 한가에 베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박보다는 항상 중방만 먹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에서 어깨에 팔아라는 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쪽에서는 웬만하면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좀 좋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